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됐죠. 출발부터 요동치는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8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소비의 견조함을 보여주자 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여전히 소비 둔화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 또 FOMC를 앞두고 경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8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음식 서비스 매출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지만 자동차나 전자제품, 백화점 판매는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즉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버텨주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에서는 고용과 임금 둔화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같이 발표된 산업 생산은 0.1% 증가로 긍정적인 흐름 보였는데요. 전월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국채금리는 상승했다가 소비 둔화 우려 속에 다시 주춤했고요. 달러화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장 마감 직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 강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위험자산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나스닥이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미국 시장은 지표는 괜찮았지만 소비 불균형과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경기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내린 45,75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7% 떨어진 22,300포인트 선에서 S&P 500 지수는 0.13% 하락한 6,6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0.25%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점도표 전망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14일에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틱톡 매각 문제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19일 통화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인은 인도와도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직접 통화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세부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 EU,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다라는 이유로 100% 이상 관세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중 협상에서 틱톡 매각 합의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하면서 19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열풍을 타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후 주가는 2배 이상 뛰었고 최근 몇 주간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주호를 비롯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보다는 보유나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근거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현지 시간 기준 팔란티어 주가는 0.58% 하락한 17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AI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전용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폭력이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부모가 사용 시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법 집행기관 통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FTC가 청소년 보호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인데요. 오픈AI는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평균 목표가를 626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현 주가 대비 20% 넘는 상승 여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가운데서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가 강세였는데요. 소매 판매의 호조와 자사주 매입 효과,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가 각각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발 수요 부진, 차익 실현 매물, 투자 비용 부담이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엇갈렸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AMD는 차익 실현과 실적 우려로 움직였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일라이릴리가 2.21% 상승하며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올랐고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 속에 JP모건과 시티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엑소모빌이 2%대, 쉐브론이 1.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와 63억 달러, 하나로는 약 8조 7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엔비디아는 오는 2032년 4월까지 코어위브가 판매하지 못한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수요 준화에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코어위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소식에 코어위브의 주가는 6% 넘게 뛰며 12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이번 계약으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장악력이 더욱 굳건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또다시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 모델 3 차량의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유족 측과 비밀리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재판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소송 대부분을 합의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고 2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잇따른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는 이번 주 열리는 연례 커넥트 행사에서 AI 기반 스마트 글래스인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800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증강현실 기능과 손목 밴드 제어 기술이 탑재된 한 단계 진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번역, 실시간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작년 선보인 프로토타입인 오리온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메타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평균 목표 주가를 87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와 군용 XR 협력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메타의 신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의 운영체제 혁신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OS 26을 공식 출시했는데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리퀴드 글래스 UI는 반투명 효과와 빛의 굴절감을 더해 실제 유리 같은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적응형 전력 모드를 탑재했고요. 통화 스크리닝, 통화 대기 지원 같은 AI 기반 통화 기능,
아이메시지 그룹 채팅 개선, 실시간 번역까지 대거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디자인 혁신과 AI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서 애플의 차세대 생태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FOMC를 기다리면서 경계하는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제약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보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령은 1957년 설립 이후 60년 넘게 성장해온 전통 제약사입니다. 초창기에는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 외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다루며 대중에게 익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요. 대표적인 생활 브랜드로는 용각산, 겔포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인의 상비약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대중적 브랜드는 보령이 가진 뿌리 깊은 소비자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의약품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혁신 제약사로의 변신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보령의 대표적인 성과는 바로 국산 신약 카나브 패밀리입니다. 카나브는 고혈압 치료제로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단일 성분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복합제, 서방형 제형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카나브 패밀리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환자까지 타깃을 넓히며 처방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은 전문 의약품 외에도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협업하여 개발한 엑스브릭은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틈을 타 고품질의 바이오시밀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R&D 측면에서도 보령은 꾸준히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퀸텀 인텔리전스와 협력해 AI 알고리즘으로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 벤처, 학계와 협업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약 개발 투자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한 돌파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전략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요. 보령은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하며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의 합작이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보령은 국산 신약 개발 경험, 강력한 영업망, 파트너십 중심 전략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무기로 꾸준히 글로벌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바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기업인 보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령에 대해서 제약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른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 즉 M2는 4,344조 원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약 36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전년 같은 달 대비 7.2%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상 M2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면 증시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실제로 최근 주식, 금, 가상자산,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올 들어서만 40% 넘게 증가해 240조 원을 돌파했고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도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조차
발길을 돌려서 국내 투자로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한 주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80%가량 급감한 반면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인 74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며 반도체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4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39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와 차세대 HBM 인증 확보 여부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ETF 수익률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유 ETF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 가격은 30차례 이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국내 금 현물 ETF에도 최근 한 달 동안 2,8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부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원유 ETF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수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떨어지며 박스권에 머무른 데다 선물 상품의 특성상 롤오버 비용이 누적되면서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 수익률 방어가 어려웠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속에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6일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5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풍산 등의 방산주 전반이 동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 주력 제품군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법인을 개소하며 대규모 수주 가능성을 키우고 서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의 중장기 수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과하고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6% 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54%나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의 증가세를 견인했는데요. 친환경차 수출만 따로 보면 무려 26.6% 늘어나게 되면서 전기차 중심의 수출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25% 관세 여파로 수출이 15% 이상 줄었습니다. 북미 전체로 보면 8.3% 감소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습니다. 내수 판매 역시 14만 대 가까이 늘어나며 8.3% 증가했고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32만 대를 넘어서며 2013년 이후 최대 기록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 자동차 산업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장중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했고요. 3,413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3,40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347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3,055억 원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500억 원 담아내줬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출발 후에 하락폭을 키워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4% 하락했고요. 84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 원대 팔아냈고요. 기관이 1,127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872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파란불 켜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크게 빠지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주시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 나란히 연중 신고가를 경신한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64% 빠졌고요. 7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3.88%, 4% 가까이 내림세 보여주면서 33만 4,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빠지고 자동차주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 거의 다 빠지는 모습인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 켰습니다. 기아는 0.59% 소폭 하락한 반면에 현대차는 0.47% 소폭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세가 우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에코프로가 1.12% 힘을 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9,750원 종가 형성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0.49% 하락세 보였습니다. 12만 1,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4.06% 파란불 키면서 47만 3,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 판마리서치 모두 1%대, 2%대 낙폭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어질지 계속해서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징주는 시진핑 방한 관련으로 떠오르는 중국 관련 소비재주입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호텔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것이라는 소식에 17일 장 초반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관련 소비주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노란풍선은 전거래일 대비 2.86% 오른 6,48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여행 관련 종목인 모두투어는 2.14% 오른 13,370원에 하나투어는 1.14% 상승한 53,300원에 장초반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SM과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종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기대감이 풀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펙회의에 시주성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간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동북아에서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등이 의제로 논의될 수가 있다면서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한중 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되고요. 다음 달 초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점도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무비자 허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맞물려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호텔과 여행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국경절 연휴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가 됩니다. 하나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와 호텔 모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으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방한 인바운드 및 마카오 카지노 회복 사이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에 파라다이스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시가 21,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9.86%,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며 고가는 23,400원을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는 6.34% 상승한 22,650원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오늘이었는데요. 특히 파라다이스가 두드러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 기대감이 살아난 모습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카지노 면세점, 호텔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투심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방한 이슈만으로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기엔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중국 관광객 유입 규모와 소비 회복 흐름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멘텀이 단발성 반짝 상승에 그칠지 계속해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지노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틱톡 관련주입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이 사실상 미국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의해 통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라클, 월마트 등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미국 지분의 80%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틱톡 플랫폼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광고주들의 마케팅 집행 의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케팅 집행 광고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덩달아 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향후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합의와 규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 플랫폼 광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역시 단기 모멘텀에 그칠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틱톡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특징주 같은 경우엔 석유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흥국석유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7일 장초반 정유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중앙에너비스는 전장 대비 15.94% 오른 16,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흥국석유가 9%대 상승, 한국석유가 4%대, 대성에너지 2.45% 등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정유시설 타격 여파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22달러, 1.93% 상승한 배럴당 64.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석유 회사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 공습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 시설을 타격한 이후 공급 불안 구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날 국내 정유 관련 종목인 흥국석유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 시설을 타격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드론을 이용해 최소 10곳의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형 석유 회사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 공습의 여파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2차 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트란스네프트의 발표는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흥국석유는 1966년 설립된 석유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본사는 대구에 위치하며 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GS 칼텍스 등 정유사에서 석유 제품을 매입해 도매와 소매로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거의 전부가 석유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제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풀이됩니다. 생산 설비보다는 유통망 중심의 단순 사업 구조라 유가 상승 시의 수혜주로 주목이 됩니다. 또 지역 기반 네트워크가 탄탄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흥국석유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국석유 오늘 장중한때 고가 14,440원을 찍으면서 14.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며 2.54% 상승한 1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흥국석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이 다시 한번 국내 정유주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불안하게 출렁였고요. 이에 따라 흥국석유를 비롯한 정유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유가 상승은 곧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이슈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고 변동성 역시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흥국석유의 경우 단기 급등세 이후 조정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의 대응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시장은 진단키트와 방역 관련 업종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는 진단키트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진단 수요가 재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목이 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주는 특성상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단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중 보건 이슈가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과 대응 속도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 흐름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한국항공우주로 마지막 특징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7일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거세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전거래일 대비 8.18% 뛴 10만 8,400원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는 10만 3천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1만 원까지 오르면서 1년 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인 UJTS 도입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와 로키드마틴 등 팀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성능과 운용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보잉에 밀려서 실추한 경험이 있어서 우려 또한 있다면서 다만 보잉의 T7 기종 개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업 이슈 또한 발생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잉과 사브팀은 해당 사업 경쟁 상대로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99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기 제조기업입니다. 2023년 매출은 약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2,4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약 5천여 명, 항공기와 헬기, 위성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종으로는 T-50 훈련기와 FA-50 경곡경기, 그리고 국산 헬기 수리온이 있습니다. 특히 FA-50은 최근 필리핀에 약 1조 원 규모의 12대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 향후 실적 개선에도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개발을 주관하며 한국 독자 전투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부품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공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매출 약 7천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과 항공, 우주 분야까지 확장하며 K방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항공우주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10만 1,2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합 때 최고가인 18.09% 상승한 11만 8,800원을 찍는 모습 보였고요. 종가는 소폭 하락분 반납하며 14.12% 상승한 11만 4,8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방위산업 대표주 가운데 하나인 한국항공우주 오늘 눈에 띄는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방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실제로 해외 수주 확대는 한국항공우주의 중장기 성장성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과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추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향후 실제 계약 성사 여부가 주가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주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를 대표하는 주인공 화이자의 CEO 알버트 블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블라는 그리스 출신의 수의학 박사입니다. 1993년 화이자에 입사한 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오가며 25년 이상 다양한 부서를 거쳤고요. 2019년 마침내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초기만 해도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약업계 리더가 됩니다. 그가 이끈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협업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루어진 백신 개발 사례였는데요. 블라는 초기 단계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 지원을 거절한 건데요. 대신 화이자가 자체 자본을 투입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이자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을 옳았는데요. 화이자는 모더나와 더불어 팬데믹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블라 역시 과감한 리더십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블라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속도, 과학,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과학을 통해 인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철학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현재 mRNA 기반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을 개발 중이고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등 다양한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글로벌 보건 형평성에 대한 그의 관심입니다.
블라 CEO는 코로나19 당시 저소득 국가에 수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며 백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CEO가 아니라 제약사가 가진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위기 속에서 제약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 알버트 블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약 기업의 대표 CEO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릴 텐데요. 이재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출이 견인하는 주가, 음식료 수출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DS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K푸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건기식, 담배 같은 상품들은 수출 효자를 자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의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식료 업종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수출 현황입니다. 8월 음식료 수출은 라면, 건강기능식품, 담배를 중심으로 아주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1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고요.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무려 157% 늘어나면서 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수출 역시 UA향 수출이 48%나 급증하면서 전월 대비도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였는데요. 여름 휴가철로 조업 일수가 줄었음에도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호조의 중심에는 단연 라면이 있습니다. 8월 라면 수출액은 전년비 24% 늘어난 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향 수출은 무려 80%나 성장하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11%, 동남아는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으로 추정되는 수출액만 무려 8,353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라면 수출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불닭라면과 소스류, 그리고 밀양 제2공장의 예상보다 빠른 가동률 상승이 뒷받침이 되면서 삼양식품은 업종 내 가장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의 성장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 약 6억 달러 수준이던 라면 수출은 2024년에 12억 달러를 돌파하며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8월 누적 금액만 이미 9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국내 인기 상품이 아니라 K라면이 이제는 글로벌 식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가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담배 수출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KT&G로 추정되는 수출 실적은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비 8%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UAE향 수출은 3,289만 달러로 무려 47%나 급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진이 이어졌던 담배 수출은 올해 들어 전년비, 전월비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건강 규제 강화로 성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신흥국 수요와 중동 시장 확대가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9월 15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농심이 무려 34% 차지하면서 업종 내 선두를 차지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16%, 오뚜기는 10% 올랐고 여기에 신세계푸드와 콜마바이앤H도 각각 15%, 1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즉 K푸드 수출을 견인하는 라면 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주가 랠리를 주도하면서 음식료 업종 전체가 코스피 대비 우위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K푸드와 K라면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결합되며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둘째, 라면 수출 실적 호조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실적이 뒷받침됐습니다. 셋째, 콘텐츠와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특히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농심의 한정팜 제품은 SNS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MZ세대 소비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농심은 앞으로도 글로벌적인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캐대언 협업라면을 국내외 출시한 데 이어 글로벌 마케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글로벌 K-팝 걸그룹과 협업해 신제품을 내놓고 팬덤과 연계된 대규모 프로모션까지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브랜드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역시 불닭 브랜드의 해외 확장과 소스라인의 고성장을 발판 삼아서 업종 내 가장 뚜렷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음식료 업종의 강세는 라면을 중심으로 한 K푸드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글로벌 마케팅, K-팝 협업 효과를 통해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뚜기 같은 기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음식료 업종 전반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확대와 현지화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리포트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증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한국보다 일본의 차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관세 여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도 차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고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반도체 의약품 관세 매기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주가 강하게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의 약세 흐름 보였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연속된 상승세의 피로감을 해소 중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